내 손으로 정리한 한국의 역사,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학습 목표를 쓰는 거예요. 스케치북 맨 위에 오늘의 학습 목표를 적어주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의 역사를 배웠는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삼국시대의 유물에 대해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한번 직접 그려보기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문화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세 나라 모두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구려의 문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구려도 당연히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요. 고구려를 정리한 다음에는 백제 문화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예요. 선생님은 고구려는 이렇게 뭔가 폭탄 터지는 듯한 말풍선 안에 넣어줬고, 백제는 구름 모양 말풍선 안에 넣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느끼기에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적인 차이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사람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모자를 그려주고 얼굴을 간단하게만 그려줄 거예요. 그리기 싫은 사람은 안 그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갑옷을 머리에, 갑옷이 아니라 투구를 머리에 씌울 거예요. 눈썹은 부리부리하게, 뭔가 고구려인은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 있을 것 같고, 정복왕이 나온 나라다 보니 뭔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좀 부리부리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북방의 기세를 선생님이 한번 사람으로 표현해봤어요. 고구려인. 반면에 백제인은 똑같이 모자를 그려줍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모자와 얼굴까지 그려주는 건 똑같고, 귀를 그려주고요. 점점 코. 수염을 덥수룩하게 안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아름답게 쭉 내려주고, 턱수염도 이렇게, 그리고 입모양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이렇게 옆에 금제 관식을 씌워줍니다. 백제의 문화는 뭔가 아름답고 굉장히 온화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사람으로 요거 차이를 표현을 해봤어요. 자, 먼저 고구려의 문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배울 때 고구려의 위치가 어디 있었죠? 그쵸, 위쪽에 있었어요. 지금의 북한과 중국 땅까지 넓게 고구려의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사실은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보거나 뭔가 이렇게 연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렵게 찾아낸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고분벽화입니다. 고분 밑에 꼭 적어주세요. 고분이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무덤이고요. 이 고분 안에 벽화를 그린 것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 무덤은 돌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넓은 방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자신의 무덤 안에 방이 있다면 그 방의 벽에 무엇을 그리고 싶었을까요?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렸을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을 좋아했고 이런 것을 후손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2개의 벽화를 봤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정리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벽화는요, 가운데 이렇게 고기가 크게 걸려져 있었어요. 고기 간단하게만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큰 솥에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졸라맨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어요. 김이 펄펄 나고, 그리고 그 옆에는 약간 수레 같기도 하고 사람이 타고 가는 어떤 마차 같기도 한 것들이 이렇게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간략하게 그려주세요. 이 벽화의 이름이 안학 3호분에 있는 부엌과 고기 창고입니다. 무덤 벽화에 이걸 왜 그렸을까요?
도대체 고기 창고를 왜 그렸을까요? 무덤 벽화에는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상세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벽화를 그려놓으면 죽고 나서도 이런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고기도 그려놓고 요리한 사람도 그려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엄청 유명한 걸 그릴 건데 이번엔 사람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밑에 세모,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을 그려볼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네요. 손을 모으고. 그리고 새로운 손님이 온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려주세요. 그런데 이 앉아있는 또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 사이에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이 친구들을 어렸을 때 보고서 어린이를 그린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인데 이 사람들을 굉장히 작게 그려놨단 말이죠. 이 벽화의 제목은 무용총이라는 무덤에 있는 벽화인데 접객도입니다. 접객도. 손님 객자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린 벽화입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그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사람들이 입은 의복을 통해서 당시 옷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분복 벽화를 보면 당시 사람들의 의식주가 뭐예요? 옷과 먹는 것과 사는 것,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종교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아까 봤던 고구려 교과서에 나와 있었죠? 고구려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을 적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고구려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 자, 간단하게만 그릴 거예요. 부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귀, 눈도 약간 조금 이렇게 온화하게 코, 입을 그려주고 오른손은 위를 향하게, 왼손은 아래를 향하게 그려주고 몸통은 그냥 길쭉하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상세하게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도 충분히 잘 그린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 밑에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그려주고 이 불상을 감싸고 있는 뒤에 금동 부분을 이렇게 그려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럴듯한데요? 아닌가? 아니 말고요. 자, 뒷면에 불상을 만든 까닭과 시기까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구려에서 발굴되지 않았음에도 이것이 고구려 유물이구나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금동부를 통해서 고구려의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었고요. 자,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금동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히 그렸지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하지 않았나요?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음은 백제의 문화유산인데요. 가장 먼저 무령왕릉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무령왕의 무덤이겠죠. 무령왕 릉.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고요. 지금 복원된 것을 바탕으로 박물관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모형으로 실제 무령왕릉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일본 소나무로 만든 관이 나왔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중국 화폐도 나왔어요. 중국 화폐. 그리고 도자기도 나왔는데요. 이게 중국 도자기예요. 중국 도자기. 자, 그리고 아까 그렸던 이렇게 관 옆에 붙이는 금제, 금으로 만든 관식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거 금제 관식. 엄청나게 다양한 유물들이 이 무령왕릉에서 발굴이 됐는데,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물론 백제의 어떤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일본, 중국 이런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유물들이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백제는 다른 나라와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칠지도 그릴 때도 살짝 언급을 했었죠. 그 다음 오늘 가장 열심히 그릴 거예요. 백제 금동대학로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지금 연필이 필요한데 연필로 먼저 틀을 살짝 잡아주고 그 위에 펜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어떤 틀을 잡아줄 거냐면 커다란 그런데 완벽한 원은 아니고 살짝 위아래로 긴 요런 원을 한번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그것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 모양도 살짝 연필로 잡아줍니다. 너무 세게 그리지 말고 살짝 그려주고요. 그 위에 펜으로 한번 금동대학로를 우리가 그려볼 거예요. 가운데보다 살짝 아래에 이렇게 항로의 띠 부분을 그려주고요. 이 윗부분을 우리가 파도 모양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곡선으로 꼬불꼬불 위아래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그 윗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무늬들을 선생님이 해주는 것처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자, 뭔가 언덕을 그리는 것 같기도 한데, 물론 금동대학로가 정말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략하게 그려보자는 의미에서 이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자, 다 채웠네요. 그러고 나서 맨 위에 동그라미 하나 올려주고 닭발을 그려줄 겁니다. 닭발. 자, 밑에는 연꽃 모양을 형상화한 건데요. 이렇게 꽃잎 같기도 하고 나뭇잎 같기도 한 걸 아래에서부터 채워줄 거예요. 선생님과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돼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은 예시를 제시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다르게 그릴 거야 해서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리는 걸 잘 보고 천천히 따라 그리면 됩니다.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절대 잘 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가지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부분이 정말 아름다운데 그거를 똑같이 그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꼬불꼬불한 그런 곡선으로 요만큼만 완성을 해주겠습니다. 와, 금동대학로가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그리는 것도 힘든데 만든 사람은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 걸까요? 그리고 그 옛날에 삼국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동대학로는 정말 뛰어난 예술 감각과 세공 기술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 다음은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미륵사지 석탑은 온전히 보존되지는 않았지만 보존된 상태로 있고 정말 커요. 정말 크고 오래된 석탑인데, 가장 아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직사각형, 그리고 그 위에 딱 붙어있는 거꾸로 된 사다리꼴, 그리고 조금 작은 직사각형, 똑같이 거꾸로 붙은 사다리꼴, 자, 그리고 더 작은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주고요. 깨진 부분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윗부분은 이렇게 깨져있는 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대로 보존되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미륵사지 석탑은요, 현존하는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입니다. 오래된 석탑이에요. 이것을 이제 동쪽에 복원한 탑이 있는데요. 그 탑을 보니 복원된 경우에는 9층일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28m래요, 여러분. 28m면
1m가 1m 조금 넘게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데 1300톤의 돌이 사용되었대요. 그 당시에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아름답고 멋있죠.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을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하지 않은 나라 어딨죠? 네,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